소록도 가는 길 30회. 지욱은 순영이 말 못할 고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본다. 아마 가족들의 그리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순영의 얼굴을 본다. 일은 무슨 일이 있다고 극하십니까? 내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순영은 자신의 마음을 숨긴다. 아니야. 그러지 말고 어서 말을 해봐. 당신 가족들이 그립지? 아이라해. 이제는 가족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죽었다고 모두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리워한다고 갈 수 있는 길도 아이고. 그럼 대체 당신 얼굴에 드리워져 있는 그림자는 뭐지? 오빠. 내는 이제 속까지 병신이 되어버렸는갑소. 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어? 지욱은 순영의 말에 몹시 놀란다. 아픈 데는 없습니다. 다만 결혼을 하고서 지금까지 얼라를 갖지 못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내는 속까지 병신이 다 된갑소. 지욱은 순영의 말에 말없이 한참을 순영을 바라본다. 아기가 없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결혼한 여자라면 당연히 얼라를 갖는 것이 바람이고 도리아입니까? 이제 지욱은 더 이상 순영을 속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순영은 필경 마음의 병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순영의 손을 잡는다. 순영아, 아기가 없는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야. 순영은 지욱의 말뜻을 모르겠다는 듯이 그저 지욱의 얼굴만 바라본다. 사실 결혼을 결심하고 제일 먼저 내가 한 일이 있어. 난 절대로 자식을 갖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관 수술을 받았다. 야, 지금 뭐라고 하는 말입니까? 정관 수술을 받았다면 얼라를 가질 수 없는 수술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 너와 나 두 사람 모두 가지고 있는 이 병을 행여 내 자식들에게 대물림할까 겁도 나고 또 너한테 출산의 고통을 준다는 것을 생각해서 절대로 자식을 갖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미안하다. 너하고 상의해서 했어야 했는데 혼자 결정하고 실행을 해서 미안하다. 허나 난 지금도 후회를 하지 않아. 순영아, 우리 이대로 둘이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자. 행여 자식들에게 우리들의 병을 물려주면 어쩌나 하는 마음고생을 하며 사는 것도 너무 무섭고 당신이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을 하는 것도 참으로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이 병은 유전성이 아이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까? 믿어. 믿지만 그래도 불안하고 무섭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행여 내 자식들에게 우리들의 이 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난 정말 무섭고 두렵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자식들이 사회의 냉대를 받고 소외감을 느끼며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절대로 자식을 낳아 죄 없는 자식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지 않을 생각이다. 우리 이대로 둘이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자. 야, 오빠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편의 말을 순영도 공감을 한다. 순영은 남편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할 수가 있겠는가? 남편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순영이다. 순영은 이제 자식에 대한 미련을 깨끗하게 접는다. 이렇게 단 둘이서 남은 생애를 서로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며 살다 함께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이상의 행복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순영아, 야, 이제 당신 부모 형제에게 연락이라도 하지 그래. 실소. 이제 새삼스럽게 부모 형제에게 더 이상의 짐이 되기도 싫고 내를 잊고 살아가는 부모 형제에게 내 존재를 알려서 더 이상 아픔이 되게 하기 싫소. 그래도 부모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아마 죽었다고 생각하고 기실기라여. 그 어린 여자아이가 걸어서 그 먼 소록도까지 간다는 것을 믿고 내를 내보낸 것이 아닐 거입니다. 집안을 유지하기 위해 내는 집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결코 살아있을 수 없는 길을 떠나온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순영은 가족들의 생각을 접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고향이고 부모 형제인 것이다. 또한 흉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부모 형제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순영은 스스로 고향에 대한 생각을 접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오빠, 이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만을 생각하렵니다. 오빠와 나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지욱은 가만히 순영의 어깨를 끌어 안아준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더욱 더 일 속에 파묻힌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무렵 순미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다시 등록을 한다. 다행히 동욱은 순미의 배우고자 하는 뜻을 존중해준다. 동욱은 순미가 원하기만 하면 어떤 것이든 반대를 하지 않고 순미의 뜻에 따라준다. 그것은 자신과 순영이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순미라도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고 싶다는 동욱의 마음이다. 이제 순미는 방학 때만 되면 순영을 찾으러 나서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순영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순미는 순영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가족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더구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신다면 분명히 어머니마저 세상을 살아가시기 힘드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순영을 찾으러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대학에 남아 강단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순미로서는 좀처럼 시간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또한 협상이 이루어진 농토의 보상금이 지급이 된다. 농토를 잃은 대부분의 농민들은 고향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떠나곤 한다. 적은 농토를 가지고 살아가던 집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고향에 더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이 없다. 그들은 보상금을 가지고 타지로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마을이 이제 거의 반 이상이나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 남아있는 마을 사람들 또한 새롭게 삶의 터전을 준비한다. 그들은 우선 새롭게 집들을 지으면서 옛날보다도 살기 좋은 주거 공간을 마련하면서 보다 더 살기 편리하도록 꾸미는 것이다. 동욱은 많은 보상금을 받고 어떻게 할지 고심을 한다. 남아있는 농토 역시 적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아들과 딸을 키우기에는 이제 이 농촌보다는 대도시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미 순미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순미라도 함께 데리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비로소 동욱은 자신의 아이들을 서울에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자식들은 자신처럼 농촌에서 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다. 이제는 그럴 만한 땅도 넉넉하지 않은 편이다. 더구나 이 정도의 농사를 짓는데 사람의 일손을 구하기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농촌에서 자식들마저 고생을 하며 살아가게 할 생각은 없다. 동욱은 아내 영숙과 의논을 한다. 우리도 서울 가서 살면 어쩌겠노? 서울이요? 갑자기 서울은 와요? 이제는 땅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농촌에서 우리 자식들을 고생시키지 말고 서울에 가서 공부를 시키면서 키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라함은 어머님과 의논을 해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소. 영숙은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어머님과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무엇이든 함부로 결정하고 가볍게 행동하는 남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안을 옮기는 일에 어머님의 의견을 먼저 묻고 상의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 영숙은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다. 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허나 그 전에 우선 당신 생각이 어떤지 알고 나서 의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내야 당신이 결정을 하면 따르는 아녀입니다. 우선은 어머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도리이고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동욱은 다시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 이제 이 농촌에서의 삶을 자신의 대로 마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식들만이라도 서울에서 터전을 잡고 남들이 배우는 대로 가르치면서 사회인으로 당당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동생 순미처럼 그렇게 깨어있으면서 뚜렷한 자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깨를 당당하게 펼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의 방을 들어선다. 와, 무신 할 말이라도 있는 거인가? 이 여인은 아들이 무슨 생각인가를 골똘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어무이, 의논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의논? 내 하고 무신 의논을 한다고? 내가 아는 것이 있어야지. 어무이, 우리도 모두 서울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서울이라니. 밑도 끝도 없이 서울을 와가노. 지는 이제 이곳을 떠나고 싶습니다. 이제 농사를 지어봤자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 없이 고생만 하는 이 농촌 생활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무이만 허락해 주신다면 지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이곳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 애비야. 갑작스러운 말에 무신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는 알겠는데 내가 무슨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내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다오. 이 여인은 아들의 말을 알아듣는다. 자신의 마음 같아서는 아들의 생각을 찬성하고 이곳을 떠나고 싶은 이 여인의 마음이었다. 그러나 고향을 등진다는 것이 그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어린 순영이를 희생시키지 않았던가. 이 여인은 며칠을 고심한다. 이제 고향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 여인도 잘 알고 있다. 또한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만은 이 집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아범아, 내가 너그들 서울로 가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이다. 어무이, 어찌 어무이를 이곳에 두고 지그들끼리 서울로 갑니까? 동욱은 어머니의 말에 펄쩍 뛰며 놀란다. 애비야, 내가 어찌 이 집을 떠날 수 있겠노? 언제고 우리 순영이가 찾아올 거인데 우리가 뭐다 서울로 이사를 가 뿌림은 우리 순영이 어이하노. 동욱은 그저 할 말을 잇는다. 순미도 수없이 순영을 찾으러 다녔으나 그 어디에서도 순영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동욱은 순영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당신 평생을 기다리신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